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 취재한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좀 풀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예전부터 국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성이요. 네. 비슷한 결정들을 내려왔습니다.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안 기습 처리 때도 2009년 미디어법 대리투표 논란이 있었을 때도 법안을 무효로 하자 이런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됐었는데 네. 이때도 헌재는 절차상 문제는 있다. 그렇지만 통과된 법률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심의나 표결을 아예 하지 못할 정도로 국회 기능이 심각하게 무력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법안을 되돌리는 건 최대한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도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그러니까 아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률 개정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던 건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국가기관 사이에서 재분배하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을 직접 행사한 사람이 아니어서 재판의 당사자 자격도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오늘 결정으로 검찰의 수사 절차에 뭐 바뀌는 게 있을까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 결정으로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된 수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자체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 수사권 제도를 추가로 손볼 경우에는 네. 그 내용에 따라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